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머리통에다 어마어마하게 써요. 예? 살인가스를. 살인가스는 신맛이 나요. 예. 식초처럼. 세균을 표방하는 화학물이라서 그래요. 살인가스는. 예? 그래서 지금 머리통에다 써요. 구토제하고. 펜타닐, 자살방지요원 손정민 몸에서 나온 펜타닐, 스테아린산 칼슘이 국가수에서 자살방지원 그 한강사건 말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다 펜타닐하고 구토제를 써요. 계속 반복해서 쏘는 거예요. 계속 미스트. 국민들 핸드폰, 가방, 차량에 숨겨놓은 외부 치료기라고 거기서 가스 형태로 쏘는 거예요. 발에다가 써요. 발에다. 이 테이블을 치우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영상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이 정보를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발을 닦고 머리에다 쏘고요. 구토제 쏘고요. 이게 지금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대구 서구 평리동에 사는데 이 지역 관할은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화학무기대를 하고 있어요. 방역이라고. 예?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지역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지역마다 이 방역이라고 화학무기 테러하는 그 센터가. 그래서 펜타닐은 우울증 치료제라고 마약이면서 화학무기인 펜타닐을 쏘고 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가스 미스트 형태로. 그래서 자살방지원 그 손정민 몸에서 나왔었죠. 한강사건. 예? 그 국과수에서 발표했었죠. 손정민 몸에서 펜타닐하고 스테아린산 칼슘이 나왔다. 스테아린산 칼슘은 무기력하게 만드는 화학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국민이 무기력하다고, 번아웃이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전 국민이 양성 무증상으로 코드가 매겨져가지고 전부 이태를 받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화학무기 이태를 받고 있다는 거. 예? 미스트 가스 형태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모든 인류에게 가르쳤듯이 화학무기는 신경작용제다. 미스트 가스 형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지 죽임을 당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사형이다. 이러한 것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외부치료라고 국민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비밀로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나치들도 그랬죠. 나치들도 방역이었어요. 나치가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전 세계를 침략을 했고, 유럽 국가를 2차 대전이잖아요. 두 번째는 자국민들을 죽였어요. 자국민들을 죽인 거는 방역이었어요. 그래서 자국민들을 죽이는 나치즘을 시작할 때 유럽의 의료인들이 뭐라고 발표했냐?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발표한 거랑 똑같아요.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해라. 그쵸?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이에요. 저는 역사에 기록된 내용하고 상식만 말씀을 드려요. 기사에 나온 내용하고 제가 생각해서 말하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청산가리하고 마취제까지 쏘고 있어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구토 실신을 왜 하느냐. 네이버에 치시면 난리 났죠. 구토 실신하는 이유가 뭐냐. 전 국민,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구토 실신제를 이들이 왜 쏘느냐. 경련제하고 신경작용제로 구토 실신 경련을 일으키면은 여러분들이 뭐에 당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병원을 가잖아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은 신경계 증상이다. 그리고 정신질환 코드를 매겨요. 신경정신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주신경계 손상입니다. 이렇게 진단은 내리지만 진단서에는 정신질환 코드를 매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성 무증상자는 코로나 무증상자는 고혈압,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죠.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암, 희귀병 모든 질환은 코로나 무증상이다. 머리통에다 써요.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표본 조사라고 해가지고 말 버벅거리게 펜타닐 쏴요 얼굴에.
표변 조사라고 해가지고 표변 조사. 여러분들이 전 국민이 지금 양성 무증상으로 전부 등록이 됐어요. 어떻게 등록을 시키느냐? 여러분들이 병원을 가면은 진단을 받으면, 치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으면 의사가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넘겨주게 돼 있어요. 비상사태라. 계엄령이에요. 경비계엄령.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죠.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우중이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 국민이 우울증이 올 수 있다. 미리 치료해야 된다. 이러한 명분으로 화학무기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 무증상자들에게 미리 치료한다라면 화학무기 테러를 해서 이러한 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경련, 구토, 실신, 호흡곤란, 설사, 더위, 추위제, 더위제. 여러분들 막 갑자기 추웠다 더웠다 하죠. 병원 가면 갱년기라고 그러죠. 그것도 신경계 증상이에요. 우울증 코드가 매겨져요. 갱년기 증상이 아니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화학무기 테러하는 거예요. 추위제, 더위제. 청산가리하고 구토제를 너무 먹습니다. 이 청산가리는 금연치료제로 쏘고 있어요. 머리통에다 써요. 그래서 비소, 청산가리 그 외에 이제 화학무기, 포스겐 어지럽게 만드는. 여러분들 앉았다가 일어나면 갑자기 피 어지럽죠. 일어날 때 여러분들 머리나 얼굴, 발에다가 화학무기, 포스겐을 쏘는 거예요. 이게 AI 생화학무기예요.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를 컴퓨터, 핸드폰을 원격 의료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전 국민을 감시를 해요. 그리고 그 외에 BCI 장비라고 외부의 자살방지원들 가방에다 숨겨가지고 설치해놨죠. 배터리 전기 공급해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기까지 공급을 하죠. 그 장비에다. 그게 국민들 생각을 읽는 장비예요. 감시를 하고. 투시를 해서 소형화된 MRI 장비예요. 소형화시킨. 그 정보를 제가 국가정보예요. 그 자료를 제가 찾아가지고 저희 정신건강복지법 반대 시민연대 정반시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어요. 경련제하고 청산가리 쏴요. 머리통에다. 말이 느려지죠. 청산가리 때문에 완전히 녹초가 됐어요. 청산가리는 생명을 죽이는 화학무기예요. 여러분들이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이 청산가리 테러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화학무기, 포스겐, 뭐 펜타닐도 마찬가지고 우울증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청산가리는 금연치료라고. 제가 지금 담배 피고 있죠. 그러니까 청산가리 쏘는 거예요. 금연치료라고.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화학무기로. 그 외에 이제 구토제, 경련제, 설사제, 복통제, 근육통제, 관절염제. 여러분들 뭐 50견우죠? 그거 근육통제 쏘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머리통에다 계속 미스트로 계속 누적을 시키기 때문에 계속 맞고 있어요. 그게 일정 농도 이상 누적이 머리통에다 쏘면은 제가 이렇게 경련하고 막 말조차도 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필리핀 공항에서 김정남이 살해할 때 얼굴에다가 미스트로 쏘죠. 스프레이로. 테러범들이. 그런 식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미세하게 미스트 형태로 계속 쏘는 거예요. 전 국민, 전 세계인들 얼굴하고 머리에다 화학무기로.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 신경작용제로 여러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쏘면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쏘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을 시키는 거예요. 구토제.
어 손을 다 축축하게 적셨어요. 젖을 정도로 쏴요. 발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이제 추위제, 더위제, 설사제, 예? 근육통제, 관절염제, 기침제, 아까 제가 기침했죠. 그 다음에 구토제. 구토제는 자살시킬 때 사용을 해요. 정신건강복지센터. 구토제는 엄청난 고통을 줘요. 몸 전체에. 그래서 뭐 자살했다, 뛰어내렸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온갖 화학무기하고 구토제 테러를 받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에다 올렸어요. 이 채널 말고 다른 채널 영상에다 뭘 올렸냐면은 보건복지부 직원이 인정을 하는 통화 기록을 제가 올렸어요. 보건복지부 직원이 뭘 인정을 했느냐? 영유아는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주사 잘못 놓은 쪽 죽이고, 이거 방역이에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뉴스에 나오죠, 여러분들.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머리통에다 어마어마하게 써요. 청산가리 때려요. 청산가리. 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비계로 누르고 몸으로 이렇게 눌러서 30분 동안 누르고 있죠. 그러면서 뭘 합니까, 교사들이? 응?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확인을 하고 하면서 아이들을 몸으로 눌러서 압사시키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응? 핸드폰으로 지시가 오잖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거 지시 받으면서 아이를 압사시킨 거예요. 청산가리 어마어마하게 때려봐요. 머리통에다. 그렇게 해서 영유아는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중고 대학생들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 이거 방역이에요. 비밀방역, 살처분, 인간 살처분. 화학무기로 고문해가지고 그 학폭 자살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거 우울증 치료라고 교사들도 보건복지부 소속이에요. 그래서 교사들이 친구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치료하라고, 집단으로 괴롭히라고. 그 지시 받고 집단으로 괴롭히고, 집단으로 괴롭힘을 당해서 죽은 것처럼 화학무기 테러 가지고 자살시키는 거예요. 뛰어내리게. 그 다음에 이제 20, 30대들 우울증으로 자살했다, 이런 식으로 화학무기 테러해가지고 쓰러뜨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그들이 막 보면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고 하는 국민들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막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죠. 20, 30대인데 그 젊은 아이들이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증이 오기 전에 미리 치료한다라면 화학무기를 때려봐서 그래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화학무기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미스트 형태로 수키로까지 날아오고. 두 번째 특징이 가스예요. 가스. 미스트 형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세 번째 특징이 물체를 통과를 해요. 벽이고 차량이고 전부. 온몸이 젖을 때까지 쏘는 거예요. 온몸이 지금 젖었어요. 땀인 거죠. 더위제, 발열제도 쏘고. 얼굴에다 쏘고요.
물체를 투과하고, 세 번째 특징이 그 미스트 가스가 피부에 닿았을 때 그걸 불산의 특징인데, 화학무기의 베이스죠. 일본 아베가 발표한 한국이 불산을 수입하는 이유는 VX 살인가스 등 화학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VX 살인가스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매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신경작용제 화학무기예요. 그래서 그 불산에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신경작용제를 섞어서 쏘면은, 물체를 투과하고 벽을 뚫고 여러분들 피부에 닿는 순간 그 미스트가, 그 불산에다 섞은 신경작용제가 3초 만에 몸에 흡수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외부치료기라고, 여러분들에게 외부치료기라고 가르치고 비밀로 하라고 그러는 거죠. 맞아요. 외부치료기. 그러한 특징 때문에 화학무기 신경작용제를 국민들에게 테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 가르친 신경작용제 화학무기예요. 그리고 의료인들은 손정민 사건에서 발표했었죠. 골든건. 이걸 골든건이라고 불러요. 화학 의료인들은. 특히 정신건강의사회는 특별한 총. 직역을 하면 골든건은 직역을 하면 특별한 총이죠. 특별한 총이 맞죠. 화학무기니까. 모든 국민들을 고문하고 자살시키고 질병사로 위장해서 죽이고 사고사로 위장해서 죽이고, 테러범으로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이용해가지고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테러범이 가진 재산을 국고 환수한다라는 테러방지법을 적용해서 감염자들에게 재산을 빼앗고 죽일 수 있으니까, 이 화학무기로 그들에겐 이것이 골든건이죠.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들이 이걸 골든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고 직관적인 명칭이죠. 자신들이 국민들을 치료라는 명분으로,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라는 명분으로 재산을 빼앗고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온갖 탐욕과 권력을 채울 수 있는 골든건이죠. 그들에게. 골든. 골든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골드, 금에서 파생된 단어죠. 막강한 불을 쌓게 해주는 화학무기라는 얘기예요. 그걸로 지금 이렇게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나이대들은 3, 4, 50대들은 층간소음 사건,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연인 살해 사건, 가족 동반 살해 사건, 이러한 사건들로 위장을 해서 죽이는 거예요.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이러한 사건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부림 사건만 봐도 뉴스에 보면 그렇게 발표하죠. 그 가해자들이 집단으로 시민들이 자신을 수년간 정신질환자로 몰고 괴롭혀왔다. 조직 스토킹을 당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방지원들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교육을 시킵니까?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해야 된다. 우울증 환자는 자타에게 언제 해를 가할지 모르니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된다. 막는 거예요. 집단 괴롭힘으로. 그리고 외부치료, 화학무기 테러로. 그래놓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방지원들에게 뭐라고 교육을 시킵니까?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공산당들이 하는 만행이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야만이 그들이 그런 줄 알고, 정부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민들이 치료라고 하는 걸 모르고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당한다, 공산당들이 하는 짓이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 그렇게 알게끔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자살방지원들에게 매뉴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제가 자살방지원들에게 여러 번 들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죽여야만이.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코로나 고위험 대상군이라고 해가지고 차량 급발진 사고로 죽여요. 그래서 차량 급발진 사고 보면은 전부 65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차량 급발진은 어떻게 일으키느냐,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운전할 때 다리고 온몸에다 그냥 화학물에 다 도포를 시켰어요. 차량 급발진 사고는 어떻게 일으키느냐, 운전을 할 때 저에게 지금 쏜 것처럼 청산가리하고 구토제를 쏴요. 마취제하고. 이들 외부 치료기 중에는 마취제도 있어요. 그걸 쏘면은 졸리겠죠. 뭐 구토도 하고 어지럽고 뭐 보스겐 쏘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국민들은 뭐에 당하는지 모르니까 자기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러는 줄 착각을 하죠. 그래 놓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동차 ECU 해킹을 해요. 자동차의 컴퓨터를. 예? 청산가리하고 구토제를 쏴요. 예? 이렇게 푹 쓰러지는 건 청산가리고요. 메스껍고 막 고통스러운 건 막 침이 막 질질 나올 정도로 경련제 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련제, 구토제 이런 걸 쏘는 이유는 마취제도 마찬가지예요. 수면제 처방자. 수면장애도 신경계 증상, 정신질환으로 코드를 매겨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신경장애 화학무기들을 전부 테러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경련하고 막 구토하고 그러죠. 모르는 국민들은 저 사람 많이 아픈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석 달 전에 국가건강검진기관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거 뭐라고 나왔느냐, 혈압 정상, 고혈압, 당뇨 없음, 신경계 증상 무, 심혈관계 나이 44살로 나왔어요. 제가 42인데 이러한 증상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증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울증 검사에서는 제로로 나왔어요. 아무 증상이 없다. 우울증도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 중에서 저는 제로가 나왔어요. 우울증이. 국가건강검진기관에서 검사 받은 결과가, 그 건강검진 결과표를 제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한 석 달 전에, 2달 전에. 우울증 검사에 아무 이상이 없음이라고 나왔는데 제로, 제일 낮은 단계 제로, 뭐 전혀 우울증 증상이 없다라는 거죠. 신경계 증상도 없고, 이런 경련, 구토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옆에 뭐라고 돼 있느냐, 실시 대상자라고 돼 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외부 치료라고 화학무기 테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때려 맞고 맞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화학무기를 콧구멍에다 쏴요. 화학무기 여러분들 간지럽고 따갑고 막 발 막 간지럽고 따끔따끔한 거, 이거 화학무기 수포제예요. 나치가 만든. 피부를 녹이는 화학무기예요. 그 농도를 조절해 가지고 간지럽게도 따갑게도 피부를 녹이기도 하는 거예요. 수포도 만들기도 하고. 경련제 쏘고 있어요. 온몸에다 끊임없이 미스트로 갖다 때려 붓는 거예요. 온몸에다. 이거를 정신건강 여기다 써요. 눈에다가. 이거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24시간 납병원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치가 방역이었죠. 나치가 두 가지를 했죠. 한 가지는 전쟁, 한 가지는 자국민들을 죽였죠. 아리안 민족만 우월하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염병은
코로나로 말하면 양성 환자를 말하는 거고, 질병은 무증상 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그래서 게토, 수용소죠. 게토를 독일어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전염병 관리 구역이라고 해요. 거기 데려가서 재산을 모두 빼고 죽였어요. 이것이 바로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 나치하고 731 부대가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신경제공제, 화학무기로. 그것을 미국이 전부 싸들여 가지고, 여러분들 다 중학교 때 배웠죠? 미국이 화학무기를 판권까지 전부 싸들였다. 이렇게 전염병이 오면은 발에다가 써요. 발에다가 도포시켜. 발에다가. 이걸 닦으려면 테이블을 옮겨야 되잖아요. 계속 번거롭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그래서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삶을. 치료라는 명분으로. 고립시키고, 자살시키고, 사고사로 위장해서 죽이고, 질병사로 위장해서 죽이고. 그래서 그것이 게토가 전염병 관리구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모두 죽인 거예요. 나치하고 731이 만든 시스템이고, 731 부대도 나치하고 수교를 맺고 2차 대전을 같이 일으켰죠. 731이 전쟁을, 그들이 2차 대전을 하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죠. 과거 인류는 전쟁 시 전쟁으로 죽은 군인 숫자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군인 숫자들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731 부대도 방역 부대였죠. 731 부대는 일본 군대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했던 방역 급수 부대예요. 나치즘도 군인들과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방역이에요. 그들이 무슨 법을 만들었느냐? 히틀러도 지금 정신건강복지법, 감염병 예방법, 테러방지법 같은 똑같은 법을 만들었어요. 그때. 그 법도 제가 다 찾아놨어요. 그리고 731은, 여러분들이 731하고 나치가 왜 그렇게 멀리 있는데 똑같은 신경작용제를 만들었을까? 그게 미스테리였죠. 이것을 전 세계에 침략을 하려면은 전염병이 극심하게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과거에 마녀사냥 독살을 외워둔 수천 년간 유럽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국민들을 살처분 해오던,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그대로예요. 과거 인류는 전염병 발생 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 그게 마녀사냥 독살이에요. 그래 오던 걸, 과거에는 독을 식물이나 동물에서 채취를 했는데 2차 대전 때 나치하고 독일하고 일본이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제국주의 전쟁이죠. 전쟁을 하려고 하니, 그때 마침 1차 대전 끝나고 스페인 독감하고 패스트로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었었죠. 유럽은 수천 년간 그래 왔어요. 눈에다가 계속 쌓여. 그러다 보니 유럽에서는 마녀사냥 독살을 계속 해왔었고, 전시에는 그 물자가 부족하잖아요. 모든 물자가. 그러니 그 정신과 의사, 심리학 박사, 의료인들이 그 독약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신경작용제 화학무기를 만들었던 거예요. 과거 13세기 때부터 유럽 영국의 발에다, 다리에다가, 정강에다 써요. 비소 쏘고요. 끙끙거리는 건 비소예요. 과거 임진왜란 때는 일본이 영국하고 수교를 맺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본 놈들 그 군대가 막강한 그 유럽식 조총하고 유럽의 군사 기술을 전부 전수받았고, 돈도 거기서 지원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 일본이
방역을 하기 위해서 유럽의 이 시스템을 전부 배워온 거예요. 그 자료도 제가 전부 갖고 있어요. 일본의 의료인들이 보건이라고 해가지고 이 방역을 유럽, 독일에서 배운 왔다라는 그 공식적인 자료가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남아 있어요. 뭐 아주 오래된 자료도 아니니까 너무 많죠. 그렇게 해서 방역 시스템을 보건이라고 해가지고 배워왔기 때문에 전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1차 대전 때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었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패스트 독감으로. 그러니까는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역 부대를 만들었고, 거기서 독살에 사용하던, 과거에 수천 년간 독살에 사용하던 방역이라고 그 신경적용제를 나치하고 731이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내던 거예요. 대량 생산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쏘고 있는 이 살인캐스는 세균을 표방하는 화학무기예요. 그래서 신맛이 나요. 그 다음에 펜타닐은 쇠독을 표방하는 화학무기예요. 그래서 쇠맛이 나요. 우리 환경에 존재하는 독성이라고 그러죠. 인간에게 조금씩 누적이 되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신경작용제들은 극소량은 치료제로 전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의학에서.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 용량을 넘어선 독약, 그리고 보이지 않는 화학무기로 일방적인 테러를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에게 비밀로 하라고 하면서. 이건 화학테러고 화학무기예요. 국민들, 제가 지금 몰골을 보세요. 약 30분 동안 화학무기 테러 받아서 어떻게 변했는지. 왜 이렇게 몰골을 변하냐? 화학무기를 온몸에 도포시킨 거예요. 온몸에 조금씩 미스트 형태, 수증기 형태. 몰골이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방금 자고 일어났는데, 2시에 일어났는데 지금 4시 13분이에요 마침 한 달 못 잔 사람처럼. 몰골이 입골이 되는 거예요. 입골을 만드는 거예요. 신경작용제 화학무기. 그래서 나치하고 731의 화학무기를 같이 만들었었고, 그 이유가 됐고, 그것을 미국이 전부 사들였죠. 나치하고 731이 법정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의료인들이, 우리가 전시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을 전쟁이 끝나는 바람에 완성시키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여러분들 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담배 필 때 청산가를 얼굴에 쏴요. 머리통에. 금연치료로. 경련제 쏘네요. 얼굴이 지금 축축해졌어요. 그렇게 나치하고 731이 우리가 전시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을 전쟁이 끝나는 바람에 완성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 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미국이 그 얘기를 듣고 나치하고 731의 화학무기를 전부 사들였죠. 판권까지.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에서 화학무기의 판권을 샀다라는 건 장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본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자본주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의료인들과 심리학 박사, 감염병 박사, 정신과 박사,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미 육군 방역부대로 데려갔어요. 똑같죠. 나치들도 독일의 방역부대였어요. 육군 방역부대. 731도 방역부대였어요. 방역급수부대. 일본 육군 방역급수부대였어요. 거기서 만든 화학무기하고 의료인들을 전부 데려다가 미 육군 방역부대로 데려간 거예요. 왜 방역을 부대에서 다 하느냐? 중학교 때 가르친 대로 전쟁 시 2차 대전까지만 해도 인류는 끝없는 전쟁을 해왔잖아요. 전쟁 시, 과거 인류는 전쟁 시
전염병으로 죽은 군의 전쟁으로 죽은 군의 숫자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군의 숫자가 더 많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쟁 시 자국민까지도 학살을 해왔던 거예요.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염병으로부터. 왜 전쟁 시 전염병이 발생을 크게 하느냐? 환경이 오염되잖아요. 첫 번째. 예? 두 번째, 예? 이동을 하잖아요. 예? 국가 간에 이동을 하고 대륙 간에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발생이 되느냐? 예? 토착병이라는 게 있어요. 토착병. 그 지역에. 예? 다른 나라로 이동을 했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지역의 바이러스에 바이러스에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을 해요. 전쟁을 하려면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야 되는데 가기만 해도 전염병이 오는 거라. 그래서 방역부대가 따라다니는 거였고 그 지역 시민들을 다 몰살을 시켰던 거예요. 학살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6.25 때도 학살, 2차 일제시대 때나 6.25 때도 학살이 많이 이루어졌죠. 전국도에서. 방역이었어요. 이게. 아이들까지도 모두 죽인 이유가. 그런데 뭐라고 명부를 만들었느냐? 빨갱이다. 이념 갈등으로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왜? 경찰, 의료인, 군인, 교사들은 그들이 그 직업을 가지면서 국가에서 하는 일은 끝까지 비밀로 가져가라. 나치들이 맹세했던 거하고 똑같은 맹세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처벌받는다.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해라. 이 시스템은 방역 시스템이에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 국민에게 그렇게 전 세계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인간 살처분, 마음먹이 테러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죽이기 위해서, 민주주의와 주권과 재산권과 생명권을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미국 육군 방역부대로 데려가서 MK 울트라 프로젝트라고 실행을 했어요. 미국 CIA는 미국의 정부를 말해요. 네? 미국 정부예요. 정치인들이 결정을 하고 대통령이 명령을 해서 실행을 하는 것이, 그 명령을 실행을 하는 것이 CIA예요. 예? 독립기관이 아니에요. 예?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정부기관이에요. 예? 모든 정부기관들을 통솔하는 대통령의 명령을 실행하는, 총괄적으로 실행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미국 CIA이고, 대통령의 명령을, 대통령의 뜻은 정치인들이,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장관들이 투표를 하거나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해요. 민주주의는 대통령 혼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정부기관, 정치인들이 결정을 한 내용을 정부기관이 행정으로 정확하게 실행을 할 수 있게 지휘를 하는 기관이 CIA하고 국정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잘못 속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있으면 정부기관들이, 정치인들이 CIA가 한 거다, 국정원이 한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가 보다. 대통령이 설마 그랬겠어? 에? 정치인들이 설마 그랬겠어? 에? 응? 정부기관이 설마 그랬겠어? 이러면서 넘어가시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그들이 약속을 하고 비밀로 해라. 응? 끝까지 비밀로 해라. 응? 응? 그러면서 정부기관이 그렇게 합심해서 움직인 거예요. 정치인들이. 정부기관이라고 해봤자 정부기관이 뭐 기관이 움직입니까? 기관은 그냥 기관이에요. 응? 기관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정치인들하고 대통령하고 공무원들이, 그 다음에 군인하고. 이것은 방역이기 때문에 군인하고 의료인이 필요하죠. 응? 그리고 학생들이
학생들이 많죠.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총괄적으로 통솔을 하기 위해서 교사들까지도 이러한 국가에게 맹세를 맺게 하는 거예요. 전염병 발생 시 비밀, 사회 안전을 위해서다, 인류를 위해서다라면서 그 국민들을 살처분 하면서 자신들도 죽어야 돼요. 의료인들, 정치인들, 경찰들. 그러면서도 비밀로 하는 거예요. 왜? 사회 안전을 위해서다. 이 명분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고, 미국 CIA 문건에서 발표가 됐죠. 미국은 그나마 민주주의 1등 국가라 그것을 표방하는 미국 정부의 문건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미국 정부 문건이 CIA 문건으로 발표가 돼요. 10년에 한 번씩 오픈이 돼요. 20년에 한 번인가 10년에 한 번씩. 민주주의라 그래요. 근데 CIA 문건은 뭐라 그래요? 정부 문건이라 그래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듯이 CIA하고 국정원은 정부예요. 정부의 핵심 기관이에요. 거기서 모든 걸 통솔하는 거예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결정한 내용을. 그래서 속지 마셔라. 그래서 미국 CIA 문건에서 발표가 된 게 MK 울트라 프로젝트인데, 그것이 바로 나치하고 731이 만든 화학무기하고 의료인들을 데려다가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을 만든 거예요. 60년대에 50년대죠. 50년대.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게 심리치료, 외부치료. 그 MK 울트라 프로젝트 그 문건을 구글에 보시면 전부 번역이 돼요. 보시면 거기서 시민들에게 화학무기를 나눠줘서 미스트 형태로 쏜다. 지금 외부치료기죠. 가스 형태로. 음식에 타기도 하고 옷에 묻히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질환자를 몰아서 자살을 시키고 사고로 위장해서 죽이고 질병사로 위장해서 죽이는 시스템이에요. 방역이에요. 미국이 만든. 나치하고 731이 만든 걸 미국이 학술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이 왜 가능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 육군 방역부대에서 한 거예요. 방역이라고. 그 다음에 이건 수천 년간 내려온 방역 시스템이고, 우리 중학교 때 배웠듯이. 이것이 전 세계 전염병 코로나가 번지니까 수십 년간 이것은 전 인류에서 계속 해왔어요. 3급의 바이러스, 패스트, 말라리아, 결핵, 매도, 폐렴, 이런 것들, 독감, 이런 것들에 대응하면서 국민들을 감시하고 화학무기를 쏘고 죽여온 거예요. 수십 년간, 약 80년간. 왜 그렇느냐? 지금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시를 받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시를 받는 기관은 질병관리청이에요. 질병관리청은 미국으로 말하면 미국 CDC예요. 질병관리청을 네이버에다 쳐보세요. 인터넷에다. 뭐라고 나오느냐? 50년대에 만들어진 국립보건원이에요. 질병관리청이. 거기서 뭘 했느냐? 생화학무기 연구, 요원 양성, 전염병 관리. 수십 년간 이 짓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인류 최초의 4급의 바이러스였죠. 2002년도 3년도부터 전 세계 코로나가 번지면서 WHO가, 이게 WHO의 시스템이에요.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소속이고 보건복지부는 WHO의 소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는 양성 무증상자들까지 그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지하지 않으면 코로나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전 세계는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된다. 계엄령이죠. 전시에 준하는 자연재해 시 발령하는 경비계엄령이에요. 의료인들을 시켜서 치료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을 죽이고 빼앗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손에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차량 급발진 사고 사건 65세 이상, 그 이상은 이제 고독사, 독고사로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뉴스 보시면 전부 그런 사건이죠. 변사체도 마찬가지고요. 마약으로 요번에 죽은 연예인 있죠? 자살했다고 하는 연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질병관리청이 전염병 관리만 하느냐, 사회 안전을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교도소 수감자들도 미리 치료한다라면 심리치료, 외부치료 이 테러를 가해요. 세월호 아이들, 그 다음에 이태원 사건, 이것도 다 방역이었어요. 연관된 사건들인데, 이 정신건강질병관리청이 얼마나 잔악하느냐. 그 자신들이 방역이라고, 그 이태원 사건도 방역으로 죽인 거예요. 방역이라고. 예? 그 이태원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국회의원이 뉴스에 발표했죠. 마약하고 독약으로 죽인 거다. 어? 마약하고 독약이 뭡니까? 외부 치료기를 말하는 거예요. 마약은 펜타닐이고 독약은 청산가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 지금 저한테 치료 명분으로 테러하는. 이와 같이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이 모였다. 이건 감염병 예방법을 어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회 안전을 위한다라면 죽인 거예요. 화학 모이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 놓고 그들의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들의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시위를 하는 피해자들, 그 아이들의 부모들을 우울증이 올 수 있으니까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해야 된다. 미리 치료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또 이 화학무기 테러를 하는 거예요. 네? 엄청난 사건이죠. 네? 이래서 지금 전 국민을 치료라는 명분으로 이들이 감시를 하고 그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재하지 않으면 코로나를 막을 수 없다. 테러범으로 규정했어. 7.3일이 우리 국민들을 죽일 때 뭐라고 해서 죽였습니까?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죽였죠. 이게 바로 나치하고 7.3일이 만든 법이에요. 사회 안전을 해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병 환자. 코로나 전염병 무증상이다. 양성 환자. 그들을 사회 안전을 지킨다라고 죽여온 거예요. 방역이라고. 방역급수부대. 7.3일부대. 나치. 게토. 전염병 관리고요. 그것을 미국이 전부 사들여가지고 의료인들을 시켜서 전 세계인들을 사리고 하는 거예요. 홀로코스트. 대량 학살. 나치가 했던 대량 학살은 뭐 지금 장난이에요. 지금 20억 명 이상이 죽었어요. 전 인류에. 이 방역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지금 유엔이에요. 유엔 사이트에 가가지고 제가 이 사실을,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석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했듯이 아까도 얘기했는데, 저는 양성이나 무증상 증상조차 없고 우울증조차 없어요. 국가건강검진기관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데 지금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료라고 화학무기 테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의료법 위반이고요.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고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전 세계 WHO가 비상사태라고 선포한 계엄령 위반이에요. 직결 처형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테러를 제가 견디다 못해, 그리고 전 세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8년간 이 사실을 알리고 있는데, 이렇게 온갖 고문을 받으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불법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 오늘 왜 이렇게 테러를 하느냐? 보세요. 이 유엔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유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유엔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일어나자마자 2시간 전에. 그랬더니 이 사이트 키자마자 막 얼굴에다 때려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약 1시간 전에 이 영상을 찍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건 의료법, 정신건강복지법,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이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는 일이고요. 예? 그리고 불법으로 지금 저에게는 불법으로 특히나 누가 어떠한 센터장이 어떠한 의료인을 시켜서 화학무기를 치료라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화학무기 테러하고 집단 나치즘 괴롭힘을 했는지 정확히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의료법에 의해서. 예? 그래서 지금 저는 불법으로 일을 당하고 있고요. 화학무기 테러를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예? 더 나아가서 이 잘못된 시스템을 알리고 바꾸기 위해서 UN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아예 사이트를 지금 보면서 확인을 하니까 얼굴에 쏴요. 말을 못하게 청산가를 쏴요. 배에다 똥충지하고. 이걸 알리려고 여기 UN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이걸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화학무기 테러를 이토록 지독하게 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제가 수년간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모든 자료를 확인드렸다시피 저는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었고 2015년도에 구제역과 AI를 막는 100% 막는 방역 장비를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직속기관인 창조경제타운에서 대통령 상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인류에게, 국민들에게 오는 전염병,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는 걸 알고 치료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센터를 시켜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시켜가지고 이 테러를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 발표한 대로 박정환 씨는 조현병 환자가 아니다라고 뉴스에 발표한 내용을 제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국회의사당을 난입을 하게 됐고, 왜? 경찰하고 공무원하고 모든 시민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말만 듣고 이 사실을 감추고 테러만 하니까, 심리치료, 외부치료, 화학무기 테러만 해야 되니까 전 국민이, 전 세계인들이 죽어가는 이 테러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 독립 언론사가 있는 국회의사당을 아무도 다치지 않게 바리케이드를 피해서 난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는 독립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뉴스에서 발표가 된 거예요. 뭐 김주아 앵커 나오는 9시 뉴스, 8시 뉴스, 전 뉴스에 다 나왔었어요. 거기 뉴스에 뭐라고 발표했느냐, 복지센터가 박정환 씨 조현병이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조현병이 아니더라. 코드조차 올라가 있지 않는데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테러를 가한 거예요. 조현병은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는 코드예요. 그 원구가 영상에서 증언을 했죠. 원군의 가족하고 원구가 날 찾아와 가지고 원군의 가족이 겪고 있는 수십여 가지 질병을 제가 치료를 해줬어요. 제가 만든 이 치료제로.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전직 경찰인 이모부, 원군의 이모부하고 가족들이 이 약을 탐을 내서 원구에게 치료제를 빼앗아 가지고 국가수회를 가져가고 성분을 검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찰청하고 보건복지부에 알렸었다라고 원고가 증언하는 영상을 제가 올렸었죠. 네? 그리고 그 가족들하고 경찰, 보건복지부 직원이 원고에게 뭐라고 했느냐, 박재광을 죽이고 치료제를 빼앗을 준비를 모두 마쳤다. 그러니까 절대로 만나지 마라. 그리고 이 테러가 시작된 거예요. 가짜 테러범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조현병 코드를 매겼고, 그것은 뉴스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 거짓말이다, 조현병 아니다, 발표가 된 것이고, 현재는 국가건강검진기관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울증 치료라고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년간이나 지금 이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인들을 치료제가 없어서 인간 살처분을 하는 화학무기로 잘못된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은 여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데 대구 서구정신건강센터를 비롯한 질병관리청 소속인
대한민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은 저에게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8년간이나 거짓 코드를 매겨가지고 이 테러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보십시오. 코로나로 지금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방역이라고 전 인류 20억 명 이상을 죽였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네? 왜 그랬습니까?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방역이라고 죽인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엔 치료제가 있어요. 네? 그런데도 이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네? 전 세계인들을 죽이면서 또 죽게 만들면서. 네? 현재는 자신들이 8년간 이 짓을 해온 것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이 테러를 하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제가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네? 이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걸 파괴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모두 파괴했고, 헌법을 파괴했고, 국제법을 파괴했고, 예? 계엄령으로 국제법을 파괴했고, 말 못하게 여기서 펜타닐을 쏴요. 마비시키고 버벅거리게. 지들한테 불리한 내용은 말 못하게 화학무기 쏴서 막는 거예요. 이 화학무기면은 모든 걸 전 세계인들을 다 죽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진실을 감추고. 예? 그래서 이걸 골든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정신건강의사 의료인들이. 자신들에게 막강한 부와 권력을 주는. 예? 헌법, 국제법, 예? 국제조약, 뉘른베르크 협약, 인류의 모든 가치를 파괴한 거예요. 이들이. 예? 방역이라고 비밀로 하라고 그러면서. 예? 인류의 보편적 가치 아주 싸그리. 예? 예? 인류가 규율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건 전부 다 파괴한 거예요. 치료와 보호라는 명분으로. 전 세계의 민주주의, 주권, 생명권을 빼앗고. 예? 전 세계인들. 예? 예? 미친 사이코 새끼들이죠. 더 나아가서 치료제, 전 세계인들을 구할 수 있는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지금도 가짜 우울증 코드를 매겨가지고 화학무기를 쏴서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즉 전 세계인들은 지금 이들이 죽이고 있는 거예요.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또 치료제를 빼앗기 위한 명분. 어마어마한 책임이죠. 어마어마한 책임이에요. 내가 왜 사실을 말을 못해야 됩니까? 나 혼자 당하는 일이라면 내가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인들의 목숨과 전 인류의 정의가 달린 문제예요. 전 인류의 모든 가치와. 예? 이것을 말을 하지 못한다? 그건 인류에 대한 배신이에요. 예. 인류에 대한 배신. 왜 말을 못해요? 너무 정신병자입니까? 정신건강의사의 복지센터처럼 나치 새끼고, 살인귀 새끼, 떼강도 새끼, 골든건이라고, 화학무기 테러범 새끼들, 사이코패스 새끼들이죠. 나치가 이 짓을 해서 정신과 의사들이 뭐라고 명명을 했어요? 사이코패스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 의사들은, 방역팀들은 사이코패스였다. 왜? 방역이라고 국민들을 집단으로 괴롭히고 국민들을 시켜서 화학무기로 죽였으니 재산을 빼고. 사이코패스죠. 그거는 100년 전 일 아닙니까? 헌법에도 국제법에도 모든 조약에도 더 나가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교육을 받기 전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을 사이코패스라고 명명을 했는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은 100년이 지나서 그 짓만은 하지 말자고 모든 규칙으로, 법으로, 보편적 가치로 묶어놓은 곳을 전부 파괴한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이걸로 형용을 할 수가 없죠, 현재는. 응? 그렇죠? 응? 왜 내가 사실을 말을 못해야 됩니까? 하지 말라고 배웠지. 이거 뭐, 어?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배웠지. 이거 당하고 말하지 말라고 배운 적은 없어요. 응? 응? 그리고 헌법에 뭐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까? 응?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주의는 전 인류가 수천 년간 목숨을 바쳐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예? 여러분들의 주권과 생명권과 재산권을 국가가 보호할 수 있게. 예?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예? 전 세계 국가가 그렇죠? 그것은 전 인류가 목숨을 바쳐서 수천 년간 이룩해 놓은 결정체예요. 그래서 현 인류는 뭘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예? 자유를 마음껏 누려라. 어? 마음껏 누려라. 어? 단 어? 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를 하되, 권리를 하되, 권리니까 마음껏 누려라. 단 의무를 다하라. 그것을 지키기 위한. 왜? 예? 전 인류가 목숨을 바쳐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현 인류는 최소한 그걸 지켜야 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막고 파괴하고 죽이기 위해서 정신건강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어마어마한 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내가 말을 못해야 됩니까? 내가 정신병입니까? 바이러스가 온다고 국민들을 살처분하고 화학무기로 죽이는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국민들을 자살과 범죄로 죽이는 게 사이코패스입니까? 에? 내가 사이코패스입니까? 에? 응? 미친 새끼들이죠. 미친 새끼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미쳐도 곱게 미쳐라. 이런 식으로 미치면 정말 곤란한 거예요, 인류에게. 그래서 지금 오늘 영상은 보십시오. 사람을 아주 화학무기로 녹초를 만들어요. 초죽음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다 불법이에요. 우울증조차 없는 사람한테 무슨 치료라고 화학무기를 이렇게 대를 해요? 계엄령을 어기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치료제 빼앗고 이 진실을 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인들을 살리고자 이렇게 8년간 치료제를 만드는 것까지 포함하면 제가 한 20년간 혼자 이 모든 노력을 제 인생을 여기다 쏟아 부었는데 그 모든 걸 치료제가 있음에도 전 세계인들을 살리는 걸 막고 화학무기로 전 세계인들을 죽이는 것을 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 인류를 죽이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정확하게 기록을